그러면은 한번 넘어와서 예. 이 역사적으로 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그 기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게 바로 이제 민회라고 하는 그 제도 때문이었는데요. 네. 자,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요, 이 시민들이 공정히 참여할 수 있는 민회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거기서 뭐 법률을 제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적국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뭐 평화 외교를 뭐 협정을 체결하거나 국가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아테네인들의 민회는 그리스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어떻게 보면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었던 바로 핵심적인 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따라서 이처럼 뭐 국가의 중대사나 뭐 세속적인 삶의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했었던 민회가 성역인 아크로폴리스에서 열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좀 안 쉽게 맞죠.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. 그렇죠. 그렇죠. 실제로 이 아테네의 민회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열릴 수가 없었고요.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절대로 아크로폴리스에서 열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고대 그리스에서는요, 이 신을 위한 성역의 공간과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인간들의 삶의 공간이 그 기능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크로폴리스에서 이 세속적인 삶의 문제를 논하는 민회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행동들이 거기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실제로 이 민회가 열렸던 장소가 어디일까요? 기억이 잘 안 나요. 잘 안 나시죠? 분명히 그리고 아마 갔었을 건데. 가셔도 많은 분들이 설명 제대로 안 해주실 거예요. 음. 근데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. 이 아크로폴리스 맞은편 쪽에 야트막한 언덕이 하나 있어요. 그 언덕의 이름이 이제 푸닉스 언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. 이 푸닉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하면은 이제 숨 막히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얼마나 숨이 막혔더라면. 그러니까요. 전 피닉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. 피닉스. 네. 와. 잘못 찍었어요. 네. 네. 어쨌든 이 언덕에서 이제 민회가 개최되었는데 민회가 개최될 때마다 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뭐 수많은 아테네 군중들과 또 그들의 치열했던 토론의 분위기 때문에 숨조차 쉬기가 힘들었다라는 데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이 장소를 떠올리실 때요, 이 아크로폴리스가 아닌 바로 이 푸닉스 언덕을 떠올리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혹시 그 푸닉스 언덕 이게 그 사도 바울 뭐 관련한 거기는 거기 그 밑에. 아크로폴리스에서 밑에. 바로 헷갈린다. 내려오셔 그러니까. 오시다 보면 네. 내려오시는 길에 그 바위 언덕이 하나 네, 있어요. 그거 그 미끄러운 그 그거 대리석 아니구나. 재질로 예, 있어요. 예. 그 아레오파고스 언덕. 아레오파고스 또 헷갈렸다. 거기 네. 맞은편 위치예요. 아, 예,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네. 같고요. 자, 뭐 하지만 이 푸닉스 언덕에서 민회가 열리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6세기 말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이전에 바로 이 아고라라고 하는 장소에서 민회가 오랜 시간 동안 개최가 되어 왔다라는 것을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고라는 저희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. 아고라는 유명하죠. 네, 일단 네. 다음 아고라 뭐 이런 데도 있고. 그걸로 언제죠? 유명하지, 그걸로. 네네. 사실 한국인들한테는 제일 맞아, 익숙한 맞아. 아고라고. 네. 저 영화 아고라도 재밌게 봤었거든요. 어. 네, 그래서 여성 철학자, 여성 수학자 히파티아죠. 히파티아 네네네. 나오는 거. 히파티아가 네. 나오는 걸로 레이첼 와이즈가 연기를 해서 2010년인가? 그것도 또 10년 전이네요. 네, 근데 이제 로마 시대 얘기여서 가이드 할 때 재밌게 봤었거든요. 그래서 그 영화 제목도 아고라였고요. 맞아요. 사실 로마에 좀 비슷한 공간이 있잖아요. 맞아.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포로, 포로. 영어로 이제 포럼. 포럼이라고 네, 하는 네. 공간, 그 공간적인 장소가 거의 아고라와 마찬가지인 맞죠. 거죠. 그 포로 로마노 할 때 그 포로도 네네. 어떻게 보면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아고라에서 어떻게 보면 그 기원이 네, 맞아요.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역시 해박하십니다. 역시 다르시다. 네. 자, 특히 이 고대 아테네인들에게 아고라라고 하는 장소가요,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간이에요. 왜냐하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아크로폴리스가 신성한 종교의 중심지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그 아고라는요, 세속적인 인간적인 삶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성격이 대비가 되는 것이죠. 자, 아고라의 원래 기능은요, 이 상업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던, 쉽게 말하면 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아고라에 모이니까 여기서 물건도 팔고 사고 여러 가지 상거래 활동들이 이루어지던 것이 본질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. 뭐 실제로 뭐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로 아고라조라고 하는 팔다, 판매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유래가 된 것이고요. 뭐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뭐 나아가서는 아테네 시민들 사이에 굉장히 활발한 정치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던 장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아테네 최고의 핫플레스예요, 여기가. 그러니까 아테네 대부분의 시민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막
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유동 인구도 많다 보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또 아테네인들 막 얘기하기 엄청 좋아하잖아요. 논쟁하기 만나서 계속해서 막 정치 얘기하고 요번에 뭐 요 정책이 좋았느니 어땠느니 막 이런 거 품평도 하고 이러면서 정치적인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수렴되는 장소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.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. 맞아요. 정치인들도 시장부터 가서 악수하고 다니잖아요. 맞아 맞아. 물론 그게 그거랑 조금 약간 변질되긴 좀 했지만. 쇼맨십이기도 하지만 네네. 이 사람들 실제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논쟁을 많이 음. 합니다. 말이 기본적으로 많아요. 말하는 거 궁금해요. 좋아하고 여전히 여전히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양분이 배양이 되는 장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. 같아요.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정치가들도요. 아까 말씀하신 뭐 시장 방문하는 정치가들처럼 네.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에서 만나면서 이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기도 하고요. 또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들은 자기 제자들하고 항상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소크라테스가 이 아고라의 거의 죽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고라 죽돌이. 항상 여기 죽치고 앉아가지고 네. 제자들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막 질문 던지면서 얘기하고 철학적인 논쟁하고 그런 어떤 학문적인 담소를 나누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. 자 어쨌든 뭐 이 고대 아테네 아고라라고 하는 장소가요 이렇게 단순히 여론이 수렴되기만 하는 그런 장소의 성격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러 관청이라든지 뭐 행정기관, 뭐 법정 이런 것도 다 이 아고라에 다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삶이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혔던 장소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고라가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어떤 산실이자 뿌리로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예. 아크로폴리스가 아니라 바로 이 아고라. 아고라구나 정답은. 예,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었던 장소로서 이 아고라를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중요한 그 다음엔 정도구나. 피닉스 언덕으로 옮겨갔다. 그렇죠.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. 음. 깔끔합니다. 네. 대단하다.